자, 또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피부에 오면 알러지 아토피, 호흡기로 오면 천식, 관절로 오면 면역매개성 관절염, 입으로 오면 만성 구내염, 장으로 오면 아이비. 증상이 있을 때 대응한다. 효과는 좋아요.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 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 수의사 김영준입니다. 원장님, 그럼 IBD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이전 영상에서 수의사 세미나처럼 설명을 드렸는데 얘가 구토가 심해져서 왔어. 근데 전반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구토를 유발할 일반적인 이유들이 다 배제가 되면, 그리고 소장의 비후가 확인이 되면 IBD와 림포마를 의심을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림포마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면 IBD로 간주하고 치료를 진행합니다. 자, 또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IBD는 염증성 장 질환이고요. 몸의 면역 시스템이 그 국소적으로 장에서 격렬하게 반응한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면역 반응이 격렬하게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피부에 오면 알러지 아토피, 호흡기로 오면 천식, 관절로 오면 면역매개성 관절염, 입으로 오면 만성 구내염, 장으로 오면 IBD. 조직학적으로 세포학적으로는 유사한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 증상과 진단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BD를 어떻게 치료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논리로 보면 아토피는 어떻게 치료하지? 깨끗한 거 먹어요. 맞죠? 아토피를 어떻게 치료하냐라고 보면 딱 이겁니다. 증상이 있을 때 대응한다. 어떤 분이 아토피야. 근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약을 안 먹고 연고를 안 발라도 피부가 안 간지러워요. 그럼 뭐 하죠? 그냥 살아요. 그렇죠. IBD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가 장이 두꺼워. IBD인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안 토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면역이 민감하게 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질환에서 증상이 없으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BD도 안 토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요. 토하면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이제 아토피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가 사실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이 편의점 가서 맛있는 과자를 사서 먹으면 피부가 올라오거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고양이 IBD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있었을 때 물론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처음부터 쓰면 증상은 바로 좋아집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약을 쓰기 전에 환경 변화, 식단 같은 거를 변화를 줘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먼저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IBD에서 초반에 식이 알러지와 유사하게 먼저 대응을 해보는 이유는 이것 또한 면역 과잉 반응이기 때문에 음식이 일종의 식이 알러지처럼 염증성 장 질환에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음식을 조절을 하면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일 단백질 사료로 바꿔본다든가 식이 알러지 사료로 바꿔본다든가 했는데 얘가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되면 좋은데 그래도 여전히 증상이 뚜렷하다면 약을 쓰는 방법을 두 번째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약도 이제 처음에는 바로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쓰지 않고 다른 종류의 약을 써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많은 면역 억제제가 효과는 좋아요. 효과는 좋은데 IBD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 먹여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면역 억제제는 장기간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정도의 부작용이 없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들을 먼저 써보는 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한 옵션을 먼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이게 고양이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담요 과정에서는 시기를 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처음부터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치료의 옵션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고양이마다 너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양이에 대해서 진료 내공이 좋으시고 장기 관리를 해보신 그렇게 좀 내공이 뛰어난 그런 수의사분과 보호자분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IBD일 때 생식을 먹이면 나아진다는 얘기가 꽤 있던데요. 저도 들었어요. 애매한데 실제로 유의미한 경우를 꽤 봤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아이들이 생식을 먹고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말씀하시는 걸 되게 자주 들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런 친구들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음파상 장벽 비율가 개선되거나 얇아지는 경우를 못 봤어요. 오히려 장벽이 더 두꺼워진 경우를 더 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적으로는 더 안 좋아졌는데 증상은 더 좋아진.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실제로 좀 보기는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애가 대놓고 나빠진 건 아니야. 근데 증상이 개선됐어. 그러면 이게 IBD는 증상 개선이 주 목적이니 증상이 개선이 된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생식 계속 먹이세요. 중간에 우리가 체크만 자주 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관리를 유지해가는 애도 있습니다. 생식에 대한 장단점은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유산균도 효과가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짧게 얘기하면 유산균은 IBD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IBD에 의미가 있는 건 장내 세균 총 개선이에요. 기본적으로 식단 등 개선돼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식단을 개선시킬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유산균을 먹이면 장내 세균총이 개선될 것이다를 기대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사실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이면 IBD가 좋아지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 고양이에서는 유산균을 먹고 설사가 시작돼서 심하게 계속 유지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건 없고요. 다만 이 아이가 투약 스트레스가 없고 설사하지 않고 구토가 뚜렷하게 더 늘지 않는다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단 이외에 보호자가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식단 이외에 보호자가 또 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같이 할 것들이니까 이 아이가 IBD에서 계속 관리가 잘 되는지 혹은 림포마로 진행될 거를 우리가 IBD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그게 확실치는 않으니까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복부 초음파를 계속해서 체크하시는 거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외모 체크! 고양이의 그런 디테일을 관찰할 수 있는 분은 수의사가 아니라 보호자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끊임없이 관찰하시고 그런 변화와 애 반응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계속해서 그게 집사의 의무입니다. 이거를 막상 보호자분들한테 치료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엄청 심플해졌는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 이런 치료 관리는 낄낄빠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IBD일 수도 있고 림포마일 수도 있고 되게 이제 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고양이한테 있어서 어떤 특정 증상이 있었을 때 이러니까 이거야 라고 해서 이거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거를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스타일, 성격, 캐릭터, 체질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한 번에 확정에 밀어붙이지 마시고 고양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런 수의사분과 함께 계속해서 정말 괜찮은지를 관리, 점검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가 오래오래 건강해야 집사님도 오래오래 행복하니까요.